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학과 학과장 담당하고 있는 조경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옆에는 우리 바쁜 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윤태범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대 행정학과 대학원 선택해 주신 여러분 너무 잘 선택해 주셨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 뵙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까지는 아니시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속속 입장을 하고 계신데 잘 지켜보시면은 끝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대학원 생활 하시는데 필요한 학사 행정들 이러한 것들 잘 안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뒤늦게라도 또 유튜브에 저장된 영상들 통해서 제공된 부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학원 다니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어떠한 미래를 그리시면서 입학을 했는지 저는 이제 미처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앞에 우리 방송대 행정학과 대학원이 밝은 미래를 꿈꾸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무엇을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면접 때 당부드린 것처럼 미리미리 좀 행정학에 대한 기본을 학습을 하시고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들 마련된 과목을 잘 들어주시면 아마도 어렵지 않게 성공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인사 말씀 이렇게 간단히 하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원래는 더 많은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계시진 거 아시죠?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계신데 강성남 교수님, 이선우 교수님, 또 문병기 교수님 오늘 좀 바쁘신 일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은 못 해주셨습니다. 대신 저희 인사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윤태범 교수님, 우리 학생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랑 학과장님 이제 두 분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일당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 대학원 입학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직접 얼굴을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직접 얼굴을 이제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 이유나 목적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공통적인 것을 한번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아마도 공부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욕심, 이것이 없다면은 아마도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마 공통적인 생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학원에 굉장히 다양한 전공이 있는데 우리 행정학과 대학원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행정학과라고 하는 것은 정부, 공동체, 공공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문제인식이 앞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세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하고 같이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서 우리 학교 대학원에서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더 많은 주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교수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부산 지역대 학장으로 계신 강문희 교수님께서는 이제 먼 거리에 계셔서 참석은 못하셨지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강문희 교수입니다. 제가 행아웃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부산지역대학 학장으로 작년부터 이곳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학원 행정학과에 입학하신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원 행정학과가 개설된 거는 지난 2002년도인가요? 2003년도 그 즈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벌써 횟수로 꽤 오랜 그 연륜을 거치게 됐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선배님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졸업을 하셨고, 우리 대학원을 이제 걸쳐서 저희는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정을 마치고 또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하셔서 박사학위도 취득을 하고, 또 뭐 이제 그 학위를 통해서 이제 그 교수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그 계층에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 대학원 행정학과에 입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행정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제 이 저희 과정을 거치시면서 다양한 선배 또 동료들을 만나시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학원은 뭐 이 학부보다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의 좀 노력, 또 특히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부탁을 많이 드려요. 학부 때와는 달리 또 혼자서 좀 고민하고 더 많은 독서를 하고, 또 혼자만 이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동료, 특히 이제 수업 하시면서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겁니다. 또 주어진 특정 이슈에 관해서 함께 토론하고, 또 페이퍼도 써보고, 또 의견도 교환하고, 이런 어떤 지식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이제 노력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아유 이게 좀 힘들구나 하는 그런 공부에 대한 학부 때보다는 좀 중압감 같은 거를 느끼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이겨내시면 우리 대학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좀 의미 있고 심도 있는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두 개의 교과목으로 만나 뵙게 됩니다. 1학기 때는 자치행정 세미나라는 이제 과목을 만나 뵙게 되고요. 2학기 때는 도시정책론 세미나, 이렇게 두 개의 과목으로 만나 뵙게 되는데요. 아마 재미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특히 이제 제 과목은 최근에 이제 이 지방 자치와 관련된 것, 또 도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실질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도 하고, 또 관계된 논문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고 또 이제 써보는, 이제 그 느낀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한번 글로 써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제 부산에 쭉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입학하신 분들 중에 부산이나 울산 또는 경남 인근에 근거를 두고 계신 분들은 하시라도 우리 부산 지역 댁에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빨리 진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직접 얼굴도 좀 직접 뵙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강문희 교수님 좋으신 말씀 여러분께 전달해드려서 여러 시간 내주셔서 해주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 대학원 과목에 대해서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자세히 설명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저도 제 과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학원에서
조직론 세미나 일단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또 운영시키는 원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원 과목인 만큼 최근에 관련된 각 파트에서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물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연구 논문이나 그런 학술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아니면 좀 약간 처음 보시는 경우에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대학원 오신 만큼 그러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선행 연구 논문들을 잘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담당하고 있는 과목 중에 사회과학 방법론이 있습니다. 사회과학 방법론은 우리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행정학에서 특히 어떤 연구를 잘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과학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면 잘 따라서 그 결과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훌륭한 연구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긴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학원 여러 과목 훌륭하신 교수님들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할 어떠한 그러한 무기로서 갈고 닦아야 하는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과목이 바로 사회과학 방법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이해, 또 이론이라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론, 양적 연구 방법론,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여러분들 통계 관련된 부분도 잠깐 나오지만,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게 하나하나 숫자를 다 풀어내는 방법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연 그 과학적인 연구 절차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정말 연구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영상으로 만나보신 강문희 교수님, 또 문병기 교수님과 함께 이번에 지방의회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새로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작 막바지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 매우 그 중요한 어떤 그 정부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치적인 어떤 큰 뜻을 품고 계신 경우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그 정치의 장으로서 지방의회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왔고,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했으니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윤태범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과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도 1학기, 2학기 한 과목씩 두 과목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학기에는 정부와 NGO라는 과목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활동함에 있어서 NGO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많이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행정학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인 NGO, 비정부 부문, 혼시민단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이제 정부와 윤리입니다. 정부, 공직자, 행정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틀로서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은 정부 신뢰, 정책 신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윤리라는 과목, 제가 담당하는 정부와 NGO, 정부와 윤리는 아무래도 이 기초 과목이라기보다는 응용 과목의 특성을 갖고 있고, 최근에 시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다루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더 많은 과목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도 이 자리에 좀 충분히 나오지 못하셔서 좀 이따가
우리 조교 선생님들 통해서 설명을 더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각 교수님의 홈페이지, 그다음 우리 행정학과 대학원 홈페이지 잘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 이제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학생이 아니라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대학원생으로서 좀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강문희 교수님께서도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학생이라고 하면 교수가,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외우고 시험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으시죠. 하지만 이제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어떠한 사실을 바라보고서 그것을 나의 틀 안에서 해석을 하여서 이것을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원 수업, 많은 여러 이제 수업들도 스스로 글을 쓰는 것,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것 등등 이렇게 구성이 된 이유도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주어져 있는 과목에서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행정 조직이다, 또는 인사관리다, 또는 NGO다, 그러한 또 지방자치다, 그러한 각 과목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자신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 방금 드린 말씀과 딱 동전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비판에 대해서 너그러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여러분들 각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하나의 대상을 보고서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맞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서로가 이야기하는 다른 측면을 함께 같이 토론을 해보아서 더 넓은 지식의 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타인이 말하는 것을 천천히 귀담아 듣고 함께 고민해보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무엇보다 여러분 대학원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학 관련해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그 신입생 여러분들이 행정학에 대한 기본이 아예 없으신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입학하는 과정에서 당부드린 것처럼 행정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나서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강의를 들으시는 와중에서도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지체하지 말고 담당 과목의 교수님이나 아니면 여기 조금 이따 만나뵙게 될 조교 선생님들, 또 훌륭하신 튜터 박사님들 계시니까요.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그 꿈에 다다를 수 있는 그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학생이 아닌 대학원생, 연구자의 자세를 충분히 가지셔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간단히 말씀을 마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윤태범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우리 학생들을, 우리 이제 대학원생 원우분들을 위한 당부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예, 지금 유튜브로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들어와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학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강문희 교수님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축약을 해보면은 학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책을 읽는 거죠. 독서. 이게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대학원은 아무래도 토론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학과장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논리를 잘 설명하는 거. 물론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특히 사회과학, 행정학에서는 많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학원이 바로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이미 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이러한 기회가 다양하게 확장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몇몇 분들이 인사 말씀 남겨주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축하하고 환영드립니다. 만나 뵙지 못해서 좀 아쉬울 따름이고요. 네, 네, 수강 신청에 대한 말씀해 네. 주셨고, 네, 인사해 주신 분들도 몇 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방의회는 수강하신다는 분도 써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만나 뵐 수 조만간 이제 우리 코로나 이 시국이 잘 해결이 되어서 직접 우리 세미나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도 개최가 되고 거기서 또 만나 뵐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첫 번째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다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학사행정, 대학원 학사행정 관련해서 우리 행정학과에 훌륭하신 두 조교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와 윤태범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조교를 맡고 있는 정경이고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최하영 조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 1부에서는 제 교수님들께서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 2부에서는 저와 저희 최하영 조교님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학원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학사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추후에라도 꼭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면 좋고 이 영상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더라도 추후에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꾸준히 보시고 제가 홈페이지에 오리엔테이션 이 PPT와 함께 저희 안내 책자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꼭 한 번 더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사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간단하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은 저희 대학원의 설립 목적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사회교육의 확대를 발전시키며 국가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세부적인 대학 설립 목적을 통해서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행정학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이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중 행정학과는 대학원 설립과 함께 최초 4개 학과가 대학원에 설립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행정학과로 되어서 대학원 중에서도 굉장히 역사와 유서가 깊은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의 교육 목표는 역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유능한 행정인을 육성하는 것과 국정관리 모형을 제시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인을 재교육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의 국가의 역할 및 효과적인 국정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새롭게 변화된 국가 기능에 필요한 유능한 행정인을 육성하고 그리고 최근 정보사회, 4차 산업이나 이런 발달에 따른 국가의 역할 및 기능을 민간 부분과의 관계 및 중앙, 지방정부 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미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국정관리 모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의 공직 진출을 장려하고 현직 지금 공무원이신 분들이나 현직에 공직에 계신 분들의 행정인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체 대학원은 총 19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기 경영대학원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교수님들을 한 분 한 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남 교수님이십니다. 봄학기 1학기에는 행정이론과 비교행정 연구는 가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성남 교수님께서는 행정이론에 대해서 즉 처음에 배우시게 되면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을학기 진행되는 비교행정 연구 같은 경우에도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최초의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인
비교 행정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선우 교수님이십니다. 이선우 교수님께서는 인사행정 세미나를 봄학기에 하시고 협상의 이론과 실제를 가을 학기에 진행하고 계시는데, 인사행정 세미나, 즉 우리 흔히 행정학에서 가장 큰 분야인 인사, 조직, 재무, 정책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라면은 그 중에 하나 또 분야인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이선우 교수님께서는 갈등,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셔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신 윤태봉 교수님이십니다. 윤태봉 교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와 NGO와 가을 학기에는 정부와 윤리를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께서 화면상으로 만나보셨던 강문희 교수님이십니다. 강문희 교수님께서는 자치행정 세미나를 봄학기에 하시고 도시정책론 가을 학기에 진행하시고 있고, 지방의회 세미나라고 하는 조경훈 교수님, 강문희 교수님, 문병 교수님 세 분이서 함께하는 팀티칭을 하는 과목도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문병기 교수님이십니다. 문병기 교수님께서는 역시 봄에는 정치경제 세미나, 가을 학기에는 사회복지 행정론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고, 역시 팀티칭인 지방의회 세미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만나보셨던 행정학과장님이신 조경훈 교수님이십니다. 사회과학 본문학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그 과목과 함께 가을 학기에는 조직론 세미나, 지방의회 세미나도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이외에도 저희는 이제 명예 교수님이신 신종료 교수님께서는 재무행정 세미나라고 하는 가을 학기에 진행되는 수업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김지원 명예 교수님께서는 정책 과정론 봄학기에 진행되는, 그리고 가을 학기에 진행되는 정책 분석 세미나에 대해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유범상 교수님께서도 저희 행정학과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회복지 정책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봄학기, 가을학기 구분을 나눠져 있고 담당 교수님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들께서는 강의와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대학원에는 튜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튜터란 이제 학사 일정, 그리고 원격 교육 방법, 시험 방법, 과제물 작성 및 논문 지도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으로서 각 과목당 한 명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앞서 보셨던 여기 교과목 중에서 제일 위에 행정이론 같은 경우, 행정이론이라는 수업에 대해서, 행정이론이라는 수업이 어떤 공부를 진행을 하면 좋고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 또는 행정이론에서 잘 모른다, 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교수님께 물어보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튜터분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게 되면은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밑에 튜터의 역할을 보시게 되면은 강의 담당 교수와의 교과목 운영 방안을 협의해서 학생에 대한 학습 조언 및 진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요. 각종 과제에 대한 점검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습 기간 중 학생을 상담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대학원은 학부와 달리 따로 각 과목당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마다 강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서 진행이 되는데, 수업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튜터분들에게 연락하시거나 하시면은 조금 더 또 빨리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각 과목당 담당 튜터분들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담당하고 있는 과목들의 튜터분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전반적인 학사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학점 이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과목에 3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총 5학기 동안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입니다. 다만 등록 학기 기준 3학기 또는 4학기 중 한 학기는 9학점까지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3학기 또는 4학기 중 한 학기만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각 교과목은 C, 평점 2.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미 학점을 취득한 과목은 재수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과목당 3학점씩,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는 최저 이수학점은 30학점입니다.
물론 30학점보다 더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하는 유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유형 1과 유형 2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논문을 써서 졸업하신 경우에는 전공 24학점을 수강하시고 추가로 논문 연구 1, 2라는 과목을 이수하시게 되면은 이것 역시 6학점이 추가가 돼서 30학점으로 졸업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논문을 쓰지 않고 학점만으로 이수하고 졸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공 24학점에 추가 6학점을 들으셔서 총 30학점을 채우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졸업 논문의 경우에는 3학기 이후 논문 지도 교수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 부분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원에서 행정학 관련 수업을 들으셨으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미리 자료를 제출하시게 되면은 취득한 지 3년 이내 학점에 대해서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제출하실 때에는 그 학교의 커리큘럼, 예를 들어서 행정이론이라면은 그 당시 학교에서의 행정이론에 어떤 수업을 들으셨는지 커리큘럼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 학교와 비교를 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보시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1학기에서 3학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기당 6학점을 수강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3학기가 끝날 경우에는 총 18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학기 또는 4학기 중 한 학기에 하나요 9학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학기에 9학점을 신청하시는 분은 18학점이 아니라 21학점으로 3학기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4학기가 넘어갑니다. 4학기에 넘어가서 과목 수강하실 경우에는 6학점 또는 9학점, 즉 아까 3학기 때 계속 꾸준히 6학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6학점을 신청하셔서 쭉 그냥 진행하실 수도 있고 9학점까지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학점을 더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앞서 18학점만 신청하신 분들은 24학점이 되는 거고요. 또 3학기 또는 4학기 중 9학점을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총 27학점이 4학기가 마치게 되면은 끝나게 됩니다. 또는 여기서 논문 연구 1, 3학점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4학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분들께서는 24학점 또는 27학점으로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실 경우 또는 논문을 쓰지 않고 졸업하실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학기 5학기가 됐을 때 논문을 쓰지 않고 졸업하실 경우에는 여전히 30학점 학점을 맞추고 졸업하실 수가 있고, 단 논문을 쓰고 졸업하실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논문 연구 2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서 4학기까지 27학점까지 마치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논문을 써서 졸업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4학기 때까지 24학점의 수강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3학점을 더 논문 연구 1을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공 24학점과 함께 4학기 때 9학점, 논문 연구 1, 3학점을 추가하셔서 9학점이 신청이 돼서 4학기 때는 총 27학점으로 마무리하시게 되고 5학기 때는 논문 연구 2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논문을 써서 졸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학기까지 24학점의 학점과 함께 3학점의 논문 연구 2를 합쳐서 총 27학점까지 마무리를 지으시고 5학기 때는 논문 연구 2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논문을 쓰지 않고 졸업하실 경우에는 4학기까지 24학점 또는 27학점 학점으로 다 채우실 수 있고, 마지막 5학기 때는 학점 그냥 전공을 신청하셔서 졸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마지막 옆에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과목 이수는 24학점 플러스 논문 6학점 또는 과목 이수 30학점 이렇게 졸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수강 신청 방법입니다. 수강 신청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하셨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음 학기부터는 대학원 오셔서 수강관리, 수강정보 조회하셔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 수강 신청 변경은 수강 신청 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 내에서 이 순서대로 수강 신청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 완료 한 이후에 교과목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겠죠. 혹시 본인들이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강 정보 조회를 하셔서 본인들께서 신청하신 과목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본인들이 잘못 수강 신청을 했는데 수강 신청 기간이 끝났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빨리 저희 행정실에 연락을 해주셔서 수강 신청이 잘못됐으니 정정을 바란다라고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일정한 작성을 해야 될 양식을 알려드립니다. 그 양식을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그 양식에 맞게끔 작성하신 내용을 토대로 그 교과목을 변경해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번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휴학입니다. 먼저 미등록 휴학입니다. 등록 기간에 휴학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휴학됩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납부하면은 자동적으로 복학 처리하게 됩니다. 즉 따로 복학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면 복학 처리가 된다는 점. 다만 연속 3학기를 미등록할 시에는 제적이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휴학할 필요가 생기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총 수업 일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하실 경우에는 등록금은 복학하시는 그 이후의 학교로 유보되고 복학 신청 기간에 다만 이 경우에는 복학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등록금이 이미 예전에 납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예전에 미등록 휴학과 다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분의 1이 경과한 이후에는 예외적인 휴학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문화, 장기 질환이나 임신, 출산, 육아, 해외 근무 등. 하지만 2분의 1이 경과한 이후에는 등록금이 유보가 안 된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산 5학기 총 2년 6개월 다니시게 되는데 2년 6개월 동안 졸업을 못 하실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로 재적 연한을 최대 5년까지 드립니다. 즉 5년까지 이런 특별한 휴학은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7년 6개월 이내에 졸업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복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금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복학기간 신청 기간에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하시고 수강 신청 후 복학 처리가 됩니다. 여기 등록금이 유보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기간에 등록금 납부 처리가 수강 신청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신청 기간은 매월 매 학기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학점 논문을 쓰시거나 논문을 쓰시지 않거나 모두 30학점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그 이외에도 두 가지 더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외국어 시험입니다. 외국어 시험은 영어로만 진행되고 토익이나 토익 650점 이상 등 이런 공인영어 시험 성적이 있으면 대체가 가능하고 응시 자격은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즉 6학점이라면은 2학기 이상부터 시험을 치실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하실 수 있고 학기마다 1회, 봄학기는 2월에, 가을학기는 8월에 신청이 됩니다.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은 동일한 날에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외국어 시험과 함께 종합시험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5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실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다르게 총 18학점 이상 취득한 분에게 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8학점이라고 하면 최소 3학기 이상이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만 시험을 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응시 자격이 다르다는 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5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한 과목, 그러니까 과목별 합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60점 이상만 넘으면은 3과목 중에 2과목만 합격하시고 한 과목이 탈락하시더라도 다음 학기에 시험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 교과목은 아래 5과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바뀌지 않지만은 한 번 더 바뀔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받게 되면 반드시 1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시험은 치실 수가 있다라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논문입니다. 논문을 쓰시고 졸업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쓸 수 있는 조건들이 전공학점 18학점 이수하고 평균 3.0 이상입니다. 즉 3학기가 끝난 이후에 최소한 3학기가 끝난 이후에 논문 지도 교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제 조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여기서 설명드리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LMS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논문 지도 교수 신청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전공에 맞게 교수님께서 지도해 줄 수 없는 분야로 신청이 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이런 방법 사용하시지 마시고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교수님들께서 주제를 보고 교수님들께서 이제 분배해서 전공별로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 논문을 진행한 절차를 간단하지 않지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논문 주제 및 지도 교수 배정을 3학기, 여러분이 3학기 말에 진행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4학기 때, 즉 논문 연구 1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논문 작성 계획서 제출을 4학기 초에 진행하고 있고, 논문 작성 확인서를 4학기 말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게 됩니다. 대략 뭐 6월 또는 11월, 12월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한 학기 동안 논문 연구 1을 하면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문 지도 확인서를 승인한 이후에 3학점이 부여가 된다라는 점. 그렇게 되고, 논문 연구 1이 학점이 부여된 학생, 즉 4학기 때 논문 연구 1이 승인이 될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 없이 바로 논문 연구 2를 진행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5학기 때는 논문 연구 2를 굳이 수강 신청하시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예비 발표, 예심이라고 표현하는 예비 발표는 5학기 때 오프라인으로 직접 학교 본교에서 진행되고, 논문 예비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논문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논문 심사는 5학기 때 말인 6월이나 12월 달에 진행이 되고, 다만 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 연구 1은 당연히 취득하셨을 거고, 외국어 시험 및 종합 시험을 합격하고 전공 24학점상 취득하고 예비 발표를 예심을 합격하는 그 조건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방송통신대학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원에는 학술활동이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이 학술활동은 대부분 서울 본교 해화동에 있는 본교에서 진행되고, 먼저 크게 과목 세미나와 학과 세미나, 학과 워크숍,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금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과목 세미나는 말 그대로 각 과목당 일어나는 세미나입니다. 한 학기당 1회가 실시되고 있고, 본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작년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줌으로 실시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학과 세미나와 학과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기당 한 번 실시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어떤 과목을 특별히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또는 여러분이 휴학을 하고 계셔도, 또는 여러분이 졸업을 하셨어도 학과 세미나 및 학과 워크숍에서는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학과 세미나와 학과 워크숍은 보통 동일한 날짜에 실시된다는 점 생각하시게 되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선후배님들과의 만남을 원하시게 되면은 학과 세미나 또는 워크숍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하시면은 교수님도 직접 만나실 수 있고 많은 얘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과목 세미나나 학과 세미나를 된다는 점은 실시 공지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합니다. 다만 과목 세미나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과목별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행정조교인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목 튜터라고 말씀드렸던 아까 그 튜터분들에게 연락하시게 되면은 과목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학과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번에도 보시고 오셨던 공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음은 이제 장학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장학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성적 우수사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학생 같은 경우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A등급,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하시고 직전학기 평균 3.5 이상, 학과별 인원의 2% 이내, 흔히 말해서 이건 성적순입니다.
성적 순으로 해서 2% 이내에는 전액이 지원되고 있고 B등급 역시도 성적 순입니다. 2% 이상 2% 초과 5% 이내는 75%의 장학금이 부여되고 그리고 25% 부여하는 C등급 장학금의 경우에는 6학점 이수하고 학과별 인원 5%에서 15% 사이에서의 성적을 받으시게 되면은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보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거는 신청 기간을 저희가 항상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다음으로는 졸업 충족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평균 3.0을 이상 받으셔야지 졸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3.0 이상을 받으시니까 크게 너무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충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졸업까지 학사 흐름을 간단하게 쭉 훑어보게 되면은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제 입학을 하셨고 이제 수강 신청 및 등록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웹 강의도 수강하셨고 이제 맛보기 강의 등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학기 또는 4학기에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선택하셔서 실시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4학기 때 이제 학점을 졸업을 할 것이냐 졸업 논문으로 졸업을 할 것이냐 할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 이후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30학점과 학위취득 자격시험을 모두 합격하시고 평균 3.0 이상을 받으시게 되면은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20년도에 대학원 학사 일정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강의는 멀티미디어로 실시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미나 및 워크숍은 제외가 됩니다. 성적, 과제, 토론 등 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담당 교수와 튜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조교들은 정말 행정 업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락 오셔서 어떤 과목의 수업 내용이나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담당 교수님 또는 튜터분들 그 튜터분들은 그 행정학을 지금 실제로 박사과정까지 수료하신 분들이거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해 줄 수 있을 거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활동, 즉 학술활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 세미나, 학과 세미나, 학과 워크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과 세미나, 학과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전혀 성적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만은 과목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에 따라서 성적에 반영하시는 분도 있고 반영하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과목 세미나가 실시하는 날에 정말 피치 못한 집안 사정이나 업무 관련해서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무작정 그냥 참석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담당 튜터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쪽지나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하셔서 참석을 못하는 대신에 그 수업에 대해서 다른 성적에 떨어지는 성적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과제물이나 제출하면 되느냐라고 한번 상의해 보시게 되면은 그런 과제물을 선택해서 하시게 되면은 학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불이익은 전혀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 과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 게시판, 튜터분들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졸업까지의 말씀을 드려보면은 논문 주제는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행정학과라고 하는 대학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여기 대학원에 진학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윤태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스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열정해서 그런 학문의 깊이를 더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대학원을 진학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학에 대해서 즉 사회 문제나 정책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생각하시고 있는 문제들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는 전혀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리고 논문 주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 지도 교수 배정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생활하실 때는 저희 학과 공지사항을 수시로 한번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학사 공지는 홈페이지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마지막 아래 대학원 온우회 활동을 추천드리게 되는데요. 대학원 온우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이번에 21년도 입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편의상 21기 선생 온우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방송대행정학과 대학원이 2001년도에 개설이 되었으니까 2001년도에 01학번이신 분들은 1기 원우회가 되시는 거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21회 원우회 선생님이시니까 거기에 들어왔던 같은 학번 동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동기들께서 동기들끼리 뭐 궁금한 점이나 뭐 공부하다 같이 내용들을 한 번 더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경 교수님과 윤태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원 공부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혼자만 책만 보고 공부하게 되면은 본인의 생각에 너무 몰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 혼자만의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 다양한 많은 분들과 토론을 하면서 본인 생각이 틀려지는 않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또 듣고 사회 문제나 바라보는 시각을 한 번 더 넓힐 수 있으므로 대학원 온우회 활동을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학원 온우회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들, 즉 또는 튜터분들께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들, 즉 과목에 대해서 또는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라든지 과제라든지 과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들도 저는 모르겠으나 여기 온우회 선생님들은 많이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시면 좀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조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저 전공 조교는 이제 대학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학과 발전 사업이나 튜터 여기는 이제 대학원 튜터를 제가 이제 고용이 아니라 모집 또 위촉 이런 업무를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 최하영 조교님께서는 이제 사실상 학부 수업을 하고 계시고 이제 대학원 업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과 사무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저희 대학로 해화에 있고요. 반드시 한 번 더 오시게 되면은 한번 여기 들러주시게 되면은 저희랑 학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힘드신 점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는 여기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대학원 홈페이지에 한 번만 들어가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 부분을 한 번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화면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기 공지사항을 보십니다. 여기 공지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학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나는 공지사항을 봤지만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 그 학부분 공지사항을 못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학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은 물론 여기 로그인도 있지만 여기 대학원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대학이 아닌 여기 대학원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지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학원 전용 공지사항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대학원 소개에 대해서 한번 여기 대학원에 대한 기본적인
공지사항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공지사항은 행정학과 공지사항이 아니라 전체 대학원에 대한 공지사항,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보실 수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여기에 학과 소개로 들어가셔서 학과 전체 보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저희 행정학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행정학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학원 공지, 아까 보셨던, 조금 전에 보셨던 전체적인 내용도 여기 나와 보셔서 보실 수 있고, 여기는 이제 학과 공지사항이라고 또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 다 보고 들어오셨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은 저희 학과에 대한 진짜 행정학과에서 진행되는 저희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학과 소개에서 보시면은 저희 행정학과 교육 목표, 그리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수진 소개라고 해서 교수진 소개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저희 교수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문병 교수님 여기 나와 있네요. 문병 교수님 상세 보기, 여기에서 교수님들 이런 내용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교수님 개인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뭐 과목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여기 상단 게시판에서 여러분께서 궁금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질문하시게 되면은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거의 저희 행정학과 교수님들께서는 17일날 질문했는데 17일날 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15일날 질문하셨는데 16일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거의 하루 이틀 내로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과 공지사항, 그리고 자료실 이렇게 해서 저희 학과 갤러리 이렇게도 해서 저희 학과 행사할 때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있는 것도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 소개에서 저희 학과 사무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아까 PPT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06366846000이라고 전화번호 적어놨는데, 이거는 학부와 대학원 통합 전화번호입니다. 따라서 이 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여기에 적혀 있는 070-4648-1320으로 전화하시게 되면은 제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직통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메일은 여기 dp둘둘이라고 적혀 있는데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요 메일보다는 제가 메일을 학교에서 운영 진행되는 메일을 다양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요 메일보다는 여기 KYJUNG 사유로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거의 하루 이틀 내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 지원하셔서 이제 행정학이라는 학문에 처음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학부 때 행정학을 이미 공부하셨던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행정학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안 해보셨던 분이 대학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사실 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화를 많이 주셔서 왜 대학원에는 교재가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대학원 수업은 토론 수업이고 심화학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부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숙지를 했다라는 전제 조건 안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조경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학에 대한 전혀 한 번 더 접근을 해보지 못하셨던 분이라면은 먼저 행정학에 대한 선행학습을 좀 하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 행정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에 오셔서 화면을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여기 출판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출판문화원은 학부 학생들이 수업 교재를 사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방송대 교재라고 해서 여기 저희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1학년이 듣는 책을 보게 되면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행정학 개론 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학과 교수님들께서 모두 직접 쓰신 교재인데 정말 행정학에 대한 기본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책만 한 2, 3회독만 하시더라도 특별히 다른 책을 보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대학원 수업은 따라오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학과 여기 2학년 또는 3학년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적자원관리론, 즉 아까 이선우 교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인적자원관리론 세미나의 학부 버전인 거죠. 요것도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게 되면은 훨씬 더 수업하시는데 쉬울 거라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따로 질문 사항을 제가 다른 내용은 없네요. 그죠? 네, 예, 다른 내용은 없네요. 예. 당장 지금은 아직까지 행정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아직 잘 접근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으니까 질문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학과 사무실로 연락을 하시거나 또는 저희 교수님들과 홈페이지 이런 데 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또는 저희 튜터분들 그리고 원우의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게 되면은 조금 더 혼자 하시는 공부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같이 노력하는 공부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쉽게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그러면 질문이 없으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게 되고 메일 또는 주시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저희는 다음번 행사 중에 다시 한 번 더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